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같이 수업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들어온 학생들 모두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예, 온오프라인 수업을 연속되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양해 부탁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도 다 켜주시고, 예, 자기의 이 얼굴이 다 나오진 않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지를 제가 또 나름 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크게 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쓱 보고 있거든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 뭐 어려운 건 없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체크해 보면요. (107쪽까지) 했네요. 여러분들 맞나요? 107쪽 좀 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국가를 위한 수립 노력.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 회장님 잠깐 출석 체크 좀 할게요. 지금 많이 안 들어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8번 전화 받고, 그치. 9. 2명 없으면 26. 26에 남으면 27이어야 되는데. 왜 없지? 누가 없지? 잠깐, 6, 7, 8번 없고, 9, 10, 11, 12, 13. 양승찬, 우현민 좀 연락해 주세요. 아시겠죠? 양승찬, 우현민. 양승찬, 우현민 좀 단톡방에 빨리 연락해서 좀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지섭이, 지성이, 이윤호 학생, 이윤호 학생도, 이문호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이문호 학생. 임은호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윤창이 들어왔고, 뭐. 재영, 상우, 지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문호 학생, 양승찬, 우현민 학생, 빨리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자, 1교시 때도 얘네 안 들어왔나요? 회장님? 들어왔어요, 아까 전에. 그렇죠? 네. 어, 이런 자, 여러분들 저희 그 고기를 한번 좀 고기? 네. 거기를 한번 좀 펴봅시다, 여러분들. 몇 쪽이냐면 잠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96쪽 한번 좀 펴주세요. 96쪽.
자, 96쪽 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적으라고 했던 건 두 개 뭐예요? 갑신정변이랑 네, 가보을미개혁 나오죠, 그죠? 네. 거기에서 지금 뭘 배우고 뭘 안 배웠습니까? 갑신정변은 배우고 가보개혁은 안 배웠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8페이지 피시면 이제 뭘 배운다? 예. 가보개혁 배운다. 앞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앞으로 어떤 개혁을 할까 이걸 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다 좀 제가 밑줄 쳐놨는데 가부개혁이 추진되고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 그리고 아간파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 선조의 이야기이고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판을 해도 내가 비판을 하고, 욕을 해도 내가 욕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와서 시해하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넘어가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자, 여러분들 요걸 좀 잘 써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교과서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교과서 열심히 읽어보고 여러분이 생각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좀 잘 써주시고 여러분들 그걸 좀 하나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좀 되게 좀 슬픈 건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명성황후 민씨가 내관의 등에 업혀서 도망갔던 사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 전 단원에서 배웠고 흥선대원군이 납치됐던 요 결과로 바로 이모군란이죠, 그죠? 이모군란을 겪으면서 이 명성황후 민씨라고 하시는 분이 이 진령군, 즉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쓰고 지울 거니까 쓰지 마세요. 이거는 듣고 넘어가세요. 이 명성황후가 언제? 1882년 그 난리 때 충주로 가서 얘를 알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궁궐로 초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맞추냐면 언제 궁궐로 복귀할 수 있는지 이걸 맞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당이니까 뭔가 이게 영빨이 있는 건지 뭐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맞춰요. 맞추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야, 이 양반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해결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을 궁궐로 초빙해서 요 이후로 뭔가 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뭔가 조금 불안할 때, 요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애들 또. 아, 그, 선생님, 예.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예, 그건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네. 예. 우현민 학생이랑 이문호 학생 빨리 좀, 전화를 하든지 좀 불러주세요. 이문호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역사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문호? 예. 잠시만요, 전화해 볼게요. 예. 그리고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이거? 우현민 학생도 다른 학생이 좀 전화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우현민 학생, 15번. 이게 와서 집중 못하는 건 차후 문제고 들어오긴 해야지. 이게 어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면 걱정돼.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이게 뭐 평상시에도 이게 안 들어오면 그런 거 걱정되긴 하는데 더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을 이게 집중을 못 하겠네, 이게. 어쨌든 좀 넘어가면 어쨌든 그래서 이 진령군이라고 하는 양반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 더 잃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슬픕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무튼 뭐 그랬었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 18, 잘 알겠죠, 여러분들? 73년부터 94년까지 20년간, 네, 부정부패, 예, 나의 부의 근원, 나의 부정축제의 근원은 백성들을 수탈함으로써 이게 모든 걸 이루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탐관오리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아시겠죠? 언제 때처럼? 세도정치 시기처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세도정치 시기를 살고 대원군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수탈을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지라고 해서 한 10년 정도 이게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수탈로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자, 보시게 되면 네. 네. 여러분들 진짜 동학농민운동이 여기 들어왔네. 이거 또 튕겼었어? 이 친구는? 희연이는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넘어가서 예. 여러분들 그걸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둘이 붙게 되면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쟁은 뭐예요? 나도 총 있고 너도 총 있고 근데 침략해 오니까 내가 침략하는 걸 쏴서 내가 너를 막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무기 없는데 총 들고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느낌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략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수는 여러분들 그냥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12, 3대 1이었대요. 아시겠죠? 근데 동학 농민군 리더들이 봐도 일본군 대비 12배, 13배가 많지만 오히려 사람이 많은 게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잘, 소위 말해서 병력 이동도 이게 촥촥촥 시키면서 작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능숙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싸움에 불리할 것 같은 사람들은 한 30, 40% 집에 보냅니다. 아시겠죠? 집에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원래 그러니까 숫자가 예를 들어 12, 13 정도였으면 한 10명, 9명, 10명 남기고 나머지 다 보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9명, 8명, 10명 가지고 이 한 명과 싸우는 건데 진 거예요. 아시겠죠? 한 명은 아니구나. 일본군이 한 명인 거고 조선군이 한 명이니까 두 명과 싸우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참 슬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2번에서 보고 왔던 거. 여기서 가보기역 배우는 거고 가로치고 을미기역도 포함이에요. 이 앞에서 배웠던 갑신정변. 이거 하셨던 분들이 개화파잖아요. 그죠? 이 개화파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이 갑신정변 하신 분들이 급진파고 나머지 온건파는 같이 개화파라는 이름으로 이게 따가운 눈총을 받긴 합니다만 이렇게 급진적인 애들이 아니니까 요거 동학농민운동 발생했을 때 정치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온건파, 이 개화파들이 어디 갔어? 동학농민운동 글씨 진압을 엄청나게 주장해요. 아시겠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폐악한 무리다 이러면서 예. 굉장히 어려운 용어 쓰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도적이다. 그래서 이걸 막 비적 뭐 이런 말도 쓰거든요, 여러분들. 도적이다 막 이런 말 하면서 진압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 되게 슬픈 거죠, 여러분들. 그죠? 온건 개화파도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추구했고 동학농민운동 일으키신 분들도 개혁과 변화를 추구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같은 행동, 같은 목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같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같은 게 있지만 동상이몽인 거죠, 여러분. 농민 입장에서의 이상적인 거, 개화파 입장에서 이상적인 거. 이게 다르니까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되게 슬픈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일본이 뭐 중간에 들어와서 괴롭혔다, 뭐 경복궁 쿠데타 했다. 이것도 기분 나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네가 침략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그걸 잘 막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차후의 문제인 거고 진짜 슬픈 건 뭐냐면 우리 내부의 역량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조금 더 안타까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동학이라고 하는 게 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서학의 반대말이에요. 아시겠죠? 서학은 가톨릭. 그래서 자 봅시다. 동학국민군은 무엇을 요구하면 봉기했을까? 이거는 요거 다 배우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미리 스포하자면 이 농민에 대한 수탈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이 수탈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된 거고 직접적인 그 수탈, 직접적인 그 부패의 원인은 요 아저씨 때문이다. 여러분들 다른 아저씨,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 남기는데 여러분들 부정적인 걸로 이름은 좀 안 남게 우리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름을 남긴다 하면 여러분들 최소한 부정적인 걸로 남기지 맙시다. 사람이 이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안 창피하게 사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무튼 뭐 넘어가서 이 개항 이후에 이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산 면직물이 중국 사람들이 수공예로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그 면직물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면포나 그러니까 분포로 내는 그 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나름 인기가 있었나 봐요. 이 면포를 짜서 팔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일본으로 이제 곡물이 계속 그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산업화를 하려면 농민들을 노동자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노동자를 이렇게 공장에 보내고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먹을 쌀을 우리나라에서 사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쌀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특히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쌀 가격이 오르니까 이 하층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반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됐고 그리고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도 되게 슬픈 포인트예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면 농민의 세금 부담이 이어지게 되니까 이게 조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였는지 그리고 조금 아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빡센 상황이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1880년대 이후에는 농민 봉기가 크게 늘고 동학에 가담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 아저씨가 포접제 여기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걸 통해서 조직망을 정비하고 포교 활동에 힘을 썼다. 실제로 이 포접제를 통해서 자 여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괄호 친 걸 하삼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래 하자, 석삼자, 그 무슨 그 행정구역 부르는 도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도자 말고. 그래서 하삼도라고 하면 요 세 개고 플러스 경기 지역, 그러니까 서울 둘러싼 지역까지 동학교도들이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빠르게 확산이 되니까 탄압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 저 불렀나요? 네, 저 혹시 화이트 좀 가지고 와도 되나요? 방에서. 아, 예, 다녀오세요. 네.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정은창 학생 연락 됐나요? 아니요, 잠깐. 아까 전에 전화해봤는데 안 받고 카톡도 안 봐요. 와, 잠들었나 보네.
근데 얘가 뭐지? 아까 전에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인가 그때 들어가놓는다고 말했는데 제가 보니까 들어가려고 클릭해놓고 잠든 것 같아요. 아,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아, 이문호도 안 들어오고. 아, 뭐요 도대체. 이문경 어쨌든 9시 좀 18분, 9시 18분에 국사 들어갈 준비 중이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자나 봐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체크는 해 놓되 또 적절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자, 뭐 이어서 합시다, 여러분들. 예. 그 여기서 보시게 되면 농민들이 뭔가 동학을 탄압하는데 이게 진짜 슬픈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동학 믿었지라고 누명을 씌워서 수탈하는 거예요. 동학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참,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1892년부터 공주, 삼례, 한성 등 이 초대 교조였던 요 억울함을 풀자라는 의미로 이 교조 신원 운동이 전개됩니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건 없으니까 예,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봐달라, 그러니까 그좀 그러니까 복위를 시켜달라, 그 권위를 다시 복권시켜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성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외국인을 배척하는 그런 성향도 이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 김제에서 집회를 열면서 종교적 요구 이외에도 모두를 배척하자라는 구호가 제기되면서 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래도 이게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는 와중에 거기다 이제 도화선 불씨를 탁 튀기는 일이 바로 이 전라도 고구에서 조병갑 아저씨 부정부패와 횡포로 이 엄청 이게 농민들을 수탈하게 되고 실제로 1894년 전봉준을 지도자로 해서 봉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봉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벌 할 때 봉자랑 일어날 기자거든요. 벌 때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두 명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두 명 일어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당시에 전통 시대에 뭐 이게 나라 그 원님이 그러니까 그 사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최소한 저 손 들고 저 생각이 달라요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 다르다고 처벌은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한 생각이어도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어떤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이게 원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무튼 뭐 넘어가서 뭐 그게 좋고 나쁘고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조병갑 아저씨는 도망가고 그리고 습격해서 옥살이 하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창고의 곡식들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를 허물었다. 자, 여러분들 이 만석보가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이미 물을 저장해 놓는 보, 그러니까 저수지예요. 이 보라고 하는 게 저수지.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플러스 저수지 한 다음에 각각 이제 세금 하니까 조병갑 아저씨만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 새로 만든 뉴 저수지라고 할게요. 이거를 없애버린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패한 향리들도 붙잡아 다스렸다. 여러분들 제가 자산오보 시청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자산오보에서도 요거 비슷한 내용 나옵니다. 아시겠죠?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서부터 벼슬을 사서 지방관이 된 사람들이 향리들한테 화를 냅니다. 야, 빨리빨리 니네가 돈을 모아 와야지 내가 본전 빼서 승진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정부가 새로운 군수를 임명하자 네, 군수의 다짐을 받고 스스로 해산했다. 그렇지만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어 네, 가족까지 체포하니까 분노가 커졌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야 너네 집에 가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랬으면 집에 갔으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부 농민봉기에 가담한 농민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되니까 전봉주는 손아준과 함께 전라도 각지에서 대규모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용어 나옵니다. 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제한다. 제국국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보고가 아닙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게 1차 봉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농민군은 이제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서남 쪽에 이런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중앙군을 파견하니까 황룡촌에서 이를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농민군이 진짜 열받았나 보다. 농민군이 진짜 열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처음에 관군 격파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정부 군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도 농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빡세게 싸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싸워봤어. 기세가 워낙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졌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 이 중앙군 나오는 거. 네. 여러분들 이 황룡천 전투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로 말하면 예비군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조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 안 된 조금 그런 지방에 있는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싸운 거라고 한다면 이 중앙군은 완전히 진짜 직업군인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가서도 완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슬프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진압을 주장하는 게 우리로만 안 되니까 외국 군대까지 불러오자가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니까 청군 부르자.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게 아산만에 상륙을 합니다. 청군은. 그러니까 일본도 대규모 병력을 여러분들 조금 이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소위 말해서 냄새 나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산만으로 들어온 건 누구랑 싸우려고 한 거예요? 진짜 동학애들이랑 싸우려고 온 거고 여기 인천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도 병력을 두겠다. 여차하면 내가 낼름 조선 정부를 청나라랑 싸우는데 우리 편에 우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병력을 보내겠다. 빅픽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사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상륙 위치만 딱 봐도 이게 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농민군이 봉기한 목적 뭐라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이건 중요하니까 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부패해서 수탈하니까
나를 좀 먹고 살게 해달라. 내 생계를 보장해달라.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이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예,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일본 군대도 들어오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해서 예, 패전개혁안 예, 정치의 폐단 수타라는 거를 개혁해달라라고 제시를 하고 예,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자치적인 개혁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안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운동이 우리가 지금 이 밑줄 친 집강소 부분이 없다면 굉장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무력 행사에서 끝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근대적 국가 수립을 위한 이 노력이라는 거에 들어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열받아서 그냥 싸웠다 해서 끝났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집강소라고 하는 이런 그 행정기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농민들이 참여하고 그 정부 관련된 관료들도 참여하면서 같이 이 개혁안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농민군이 모여서 주장했던 거죠. 해정개혁안들 이런 것들을 이 주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슬픈 건 이렇게 되니까 원래 결과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나라 군대도 예, 다시 만나요. 예, 짜이찌엔 하면서 이제 사라져야 되고 예, 그 일본도 사요나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예, 예, 여기서 이제 청일 전쟁이 갑자기 터집니다, 여러분들. 예. 어디서 터졌다 그랬죠, 제가? 조선에서. 그래서 슬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우 슬프고요. 예. 전주 화약 체결 이후에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철병해라. 네?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청에게 공동으로 조선 내정 개혁하자고 제의. 아,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기분이 정말 이게 굉장히 언짢습니다, 진짜. 예, 이 양반들 진짜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 이게 그것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청과의 교섭이 실패하자 일본은 예, 경복궁을 점령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산만에 상륙해 있던 네, 청군을 공격했다. 그래서 성완 전투, 평양성 전투, 황해 전투에서 대승했다. 그리고 청해 본토까지 진격해서 네, 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성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하고 일본에게 내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했다. 배상금도 지불했다. 근데 예, 이 국가들이 압박해서 간섭 당하게 되고요. 이 결과 랴오뚱만도를 청에 돌려주고 보상금을 받죠. 그리고 요거에 열받아서 나중에 10년 뒤에 러일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참 이게 일본 자체가 주도 면밀하게 이 과정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1차 농민봉기 하고 개혁을 하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개혁이 어떻게 됐다? 뒤집어졌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기서 하던 거 그 집강소 하고 교정청 설치하고 막 나름 막 이거저거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일본이 와서 뒤엎었다. 그리고 일본이 요구하는 방식의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방식대로 가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광경을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봤어도 기분이 나쁜데 이 농민봉기 하셨던 분들이 보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에 소위 말해서 최신화가 된 거죠, 여러분들. 경복궁 다시 점령당하고 임금님 다시 고통당하고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된다라고 느끼니까 다시 한번 봉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다시 봉기하니까 때마침 이제 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이 일본군이 예, 관군과 연합해서 예, 진압 준비를 하게 되고요.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라고 하는 반침략 기치를 내세우며 다시 봉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병희가 이끄는 북적군과 전봉준이 남적군이 한양으로 진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논산에서 합류합니다. 그래서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등 이 농민군이 계속 봉기하게 되고 이 분들이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강군 연합부대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강군에게 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군과 연합부대, 관군 연합부대가 각지에서 이제 농민군 진압 작전을 펼쳤고 네, 양반과 향리들이 조직한 네, 민보군들도 농민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예, 그 같은 해 12월이죠. 예, 전봉준이 예, 체포되고 처형되고 그리고 이듬해 완전히 예, 진압됐다. 끝났다. 그렇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1차 봉기 때는 이런 게 강했다면 2차 봉기 때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패전 개혁안이 그 일본이 좀 주도하긴 했습니다만 이 갑오 개혁 과정에서 반영이 돼서 실현되고요. 그래서 예, 나중에 이 동학농민운동의 잔여 세력이 의병으로 가담함으로써 항일 의병 투쟁이 로 요게 좀 계승됐다라고 하는 측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개가 있는 거죠. 의미 네 개. 이렇게 탁탁 정리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과 태평천국운동.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과 청나라의 태평천국운동은 개항 이후 사회 혼란 속에서 종교 조직을 중심으로 인한 네, 요것과 요거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공통점 1, 2, 3. 네. 공건 질서 없애려고 했고 반외세적이고 그리고 종교 조직을 통해서 했다. 뭐 한 공통점 뭐 이런 거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농민군이 내세운 패전개혁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이 다음에 농민군은 네, 여러 가지 역사신문 만드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 좀 같이 좀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좀 어, 진짜 우현민 학생은 끝까지 안 들어오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김수현 학생. 김수현 학생. 네. 네, 집중 취재 부분 읽어주시고요.
김윤우 학생이 단독 보도 읽어주시고, 네. 그리고 박성환 학생이 국자 투고 읽어주세요. 자, 시작. 농민군 패전개혁안을 추진하다. 농민군이 내세운 패전개혁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이후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패전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3 이거 읽어요? 예. 번호도? 1. 전사를 협파하고 이전과 같이 각 읍에서 조세를 상납하게 할 것. 3. 한간오리를 징계하고 쫓아낼 것. 6. 각종 항목의 결제액은 평균 분배하되 마구 거침할 것. 9. 각국 상인은 항구에서만 매매하게 하되 한성의 점포를 열거나 각지에서 임의로 잘 안 보이는데 행사하지 책에 못하게 있잖아요. 할 것. 책 없어요? 10. 보부상의 폐단에 많으니 책 그 뭐지? 저기 있어요. 학교에 놓고 왔어요. 아, 할 것. 11. 각 읍에서 아전을 임명할 때 뇌물을 받지 말고 쓸만한 사람을 골라 임명할 것. 13. 대원군이 국정에 관여하면 백성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 것. 자, 여러분들. 대원군이 여태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 자, 단독 보도 읽어주세요. 법무남은 재판관의 전봉준 신문기록 입수. 전봉준이 전라도 순창에서 철판한 뒤 한성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다. 본지는 현장에서 전봉준의 신문 내용을 취재하였다. 재판관, 작년 3월 고부등지에서 왜 민众을 크게 모았는가? 전봉준, 고부군수의 수탈이 수만 량이라 민심이 원한을 찾다. 재판관, 흩어져 돌아간 후 무슨 일로 다시 본게하였느냐? 전문중 장부사 이용태가 조사 책임자로 우리 읍에 와서 백성을 동학도로 칭하여 체포하고 그 처자식을 잡아 사륙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재판관 전주 하약 이후 다시 군사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전봉준 일본이 도성에 군대를 파견해 임금을 놀라게 하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자 하였다. 자, 요거까지 읽고, 네, 나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박성환 중앙군과 학생. 감영군이 전한다. 일본군이 괴합화와 힘을 합쳐 경복궁을 습격하고 국권을 조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백성을 위해야 할 관찰사와 수령 역시 괴합화에 속하여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동학농민군 이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몰아내고 조정을 평정한다면 국가의 사직이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병이 이르는 곳마다 중앙군과 감영군이 이리를 생각하지 않고 농민군과 서로 싸우고 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같이 상의하여 일본을 배척하고 일본과 같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대의를 이루었으면 한다. 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관점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네, 농민군이 지향한 목표점 어디였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네, 요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맘대로 걷지 마세요. 그런 주장이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요 내용을 잠깐 밑줄 쳐보면, 6번 조항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네, 뇌물 받지 마라. 그리고 외국인 상의, 여기서의 영업 반대가 개항장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내륙으로 들어오거나 서울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곳에 쓰자. 그리고 대원군의 국정 참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참 컸나 봐요. 여러분들 세도 정치로 인한 수탈을 끝낸 그 사람은 대원군이었기 때문에 민씨 정권의 수탈을 끝낼 사람으로 또 대원군을 봤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게 뭐냐면 반봉건적이고 반침략적이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 네. 관군과 계합화에 상반된 태도를 보였던 이유를 독자 투고의 기사를 통해서 추론해 보자. 네. 이게 그냥 밑줄 칠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그러니까 자, 농민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요런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누구랑 누구가 합쳐서 중앙군, 감영군과 의병이 합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리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글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야, 관군, 중앙군, 우리랑 힘을 합쳐서 네, 같이 상의해서 네, 일본을 배척하고 네, 서로 협력하자. 아시겠죠? 네.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같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요 3번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보면 다 정리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게 쓸 내용이 나름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또 쉬는 시간 쉬었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그 학생회 있잖아요. 네. 그 대의원 회의한 거 그 자료가 왔던데 카톡방에 혹시 1학년이 그거 갖고 해야 되는 건 있나요? 1학년 등교 기간에 대의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예, 그때 오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한 저저번 주에 네. 그 선생님이 여기에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 2개 주제로 자유롭게 쓰라는 거요. 네네네. 그거 혹시 기한이 언제까지였죠? 기말고사 전까지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가족식도 책상에 놓은 용품을 청결하게 닦아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2m 이상 거리를 꼭 유지해주세요.